안녕하세요. 낭낭낭 즐거운 수학의 김낙한입니다. 이번 시간은 문제풀이를 통하여 실력 향상을 꾀하는 시간 2022학년도 유신고등학교 2학년 1학기 중간 수완시험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공부해가면서 배운 이론들을 점검해갈 수 있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1번부터 풀이 시작합니다. 로그의 성질을 좀 알고 있느냐 이런 얘기인가요? 로그 3의 지수에다가 로그 3의 8 이렇게 돼 있는데 이때 3하고 요 8은 서로 이렇게 맞바꿀 수 있는 것이 이제 이론이죠. 그럼 이제 8에 로그 3에 3 이렇게 쳐야 되는 건가요? 그럼 이제 미터고 진수하고 같은 이 로그 값은 1이 되는 거니까 정답 8입니다라고 또 풀 수 있는 그런 문제. 로그의 성질을 좀 알고 있다면 가볍게 처리 가능한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세타가 3, 4분면의 각이고 이때 이제 사인 값이 딱 주어져 있습니다. 이때 이제 코사인 탄젠트 값을 좀 구해달라 이런 얘기인데 우리가 삼각비 값을 구해갈 때 4분면은 이제 철저하게 이제 부를 좀 결정해 줍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이해하고 있으면 당연히 3, 4분면이 사인 값이 음수니까 이렇게 된 거고요. 그 모양 자체를 우리가 지금 삼각형 모양을 굳이 3, 4분면에 그리지 않아도 되죠. 이 부호를 좀 결정한다고 처리하게 되면 사인 값을 이렇게 그냥 절대값 형태로 해서 13, 5 이렇게 처리해 주면 되겠고요. 그럼 이제 피타고라스에다 10 이렇게 구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코사인 세타, 탄젠트 세타 이렇게 좀 값을 구해달라 이렇게 처리되어 있는데 3, 4분면에서 코사인 값 마이너스가 되겠고 탄젠트 값 플러스 이렇게 처리되는 걸 좀 기호 표시해 주면 되겠고요. 코사인은 그럼 13분의 12, 그럼 탄젠트는 12분의 5 해서 결과를 자연스럽게 써가면 되겠습니다. 13분의 12 마이너스 돼 있고 12분의 그럼 이제 1번이 좀 답이 되는 거예요. 1번 답 해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삼각비 값 구해갈 때 4분면은 좀 부호를 결정해 줍니다. 요 부분 처리해 주면 그 다음에 도형 자체는 굳이 3, 4분면 형태도 그리지 않아도 이렇게 우리가 좀 쉽게 처리해 갈 수 있는 그런 삼각형을 그려서 또 세타 처리해 가지고 값을 구해가면 된다. 이런 부분들이 좀 효율적인 풀이니까 이런 거 좀 잘 이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그래프 중에서 2분의 1의 x승 그래프 평행이동이거나 대칭이동식에서 포기할 수 없는 것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죠. x하고 이제 절대값의 관계 이런 부분 처리해가야 되는데 주어진 식은요 2의 마이너스 x제곱 이렇게 처리된 거니까 이 마이너스 부분들은 이제 x 이제 부호가 달라지는 거니까 그죠? 미터고 x하고의 관계는 이제 이런 2라는 이런 관계가 있다.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럼 당연히 밑이 2니까 되겠고 밑이 2니까 되겠고 2분의 1은 또 이렇게 좀 마이너스 지수가 되는 거니까요. 3번 같은 경우 y는 마이너스 로그 2에 x 마이너스를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역시 미터고 관련이 있겠습니다. 이 부분들 또 역시 마이너스 이게 x에 또 마이너스 1제곱 되는 거니까 뭐 유사하게 처리해도 되겠고요. 밑이 2 돼 있고 그럼 밑이 2라서 답이 없어 보이는데 5번 좀 주의해서 좀 잘 살펴봐야 되겠죠. 요거는 로그 2까지는 좋은데요. 이게 x의 2분의 1제곱돼서 2분의 이렇게 개수로 좀 나가죠. 이런 부분들은 뭐 다른 관점에서 좀 살펴보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역수되는 거니까 y는 있고 로그 4의 x 이런 개념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뭐 밑이 4인 이런 관점이 써져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니까 평행이동, 대칭이동에서 포기할 수 없는 것은 당연히 몇 번? 5번입니다라고 답해야 되는. 이게 좀 학습이 그래도 조금 돼 있지 않으면 찾기가 좀 살짝 어렵게 표현되어 있네요. 아예 뭐 다른 밑줄 쓴 것이 아니라 여기 2 써놓고 나서 이쪽을 좀 바꿔가지고 우리가 좀 찾기 좀 불편하게 나왔으니까 뭐 이번 기회에 좀 확실하게 평행이동, 대칭이동에서 찾을 수 있는 거 확실하게 학습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로그의 값이 정의되기 위한 모든 정수 x의 합을 구하십시오 라고 물어봤습니다. 로그의 기본 정의들을 좀 물어보는 거죠. 기본 조건. 일단은 뭐 밑부분에서 우리가 좀 조건들이 좀 생겨야 되는데 밑부분을 살펴보면 x-를 0보다 커야 되겠고요. 이 값은 또 1이 되면 안 됩니다. 이런 조건들이 생기겠죠. 그 다음 진수 부분 0보다 커야 되는데 부호를 좀 바꿨을까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5에서 0보다 작다 해서 진수 부분에서도 역시 조건이 좀 생기면 되겠습니다. 뭐 이 부분 진수 부분에서 생긴 식 인수분해를 좀 해야 되겠죠.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5 0보다 작다 이렇게 처리되면 x 값의 범위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5보다 작다 이렇게 처리되는데 그 다음에 좀 뭐 이곳에서 x가 1보다 커야 되는 거니까 범위 표시해주면 x가 또 1보다 크면서 5보다 좀 작다 이렇게 좀 정리가 되겠고 그러면서 x는 또 얼마가 되면 안 되겠습니까? x는 2가 아니다 이렇게 좀 처리해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됐을 때 만족하는 정수를 구하게 되면 2, 3, 4가 되는데 또 2를 좀 빼야 되겠죠. 그러면 정수 2개가 나오는군요. 3, 4 2개 돼 있고 합을 구하면 7입니다 라고 답해가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로그 공부하게 되면 또 출제 빈도가 제법 높은 로그의 기본 정의 좀 물어보는 거죠.
밑에서 그다음에 진수에서 조건 생기는 부분들 점검해야 되는 뭐 가장 기본적인 항목 철저하게 학습하라 이런 취지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양수 A에 대하여 와우 또 거듭제곱 형태가 되는데요. 근데 뭐 서로 연관성이 있어 보이는 거죠. 이런 문제 형태에서 저 값을 구해가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최소 지수 모양 이런 부분을 좀 잘 살펴서 지금 같은 경우는 A의 2분의 제곱 이런 모양이 되겠죠. 이런 부분들을 좀 치환해서 좀 살펴가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A 제곱 더하기 A 제곱분의 1 이런 부분들이 3으로 주어진 거고 이렇게 치환해주면 이제 A 세제곱 더하기 A 세제곱분의 1은 얼마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좀 이제 문제 형태가 좀 눈에 들어오죠. 곱셈 공식을 좀 공부했느냐 이런 취지 문제가 되겠습니다. A 더하기 A분의 1에 제곱 마이너스 2 결과가 좀 나와 있는 거니까 A 더하기 A분의 1 이 부분들이 이제 5가 되겠고 당연히 뭐 A 더하기 A분의 1 이 부분들은 이제 루트 5입니다 라고 풀이를 해가면 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뭐 양수 A라고 했으니까 뭐 음수 부분 좀 안 써도 되겠죠. 우리가 풀어야 될 부분들은 그러면 곱셈 공식 활용식이니까 A분의 1의 세제곱 빼기 3배의 A 더하기 A분의 1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까? 뭐 세제곱 하게 되면 뭐 5루트 5가 되겠고 3루트 5를 이렇게 빼게 해서 정답 2루트 5 이렇게 풀어가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최소 지수 모양 형태를 치환을 통해서 문제를 좀 우리가 좀 이렇게 좀 알 수 있는 문제 형태가 되니까 뭐 문제 유형이 확실하게 눈에 확 들어오죠. 자, 이런 부분들이 풀어가는 아이디어라는 사실 기억해주면 좋겠습니다. 다음 중 옳은 것은 무엇입니까? 물어봤습니다. 0의 세제곱, 거듭제곱근과 관련된 것 질문이 있군요. 우리가 x n제곱은 a 이렇게 됐을 때 이때 이제 x를 우리가 이제 a n제곱근 이렇게 좀 하는 거죠. 0의 세제곱근, 0은 뭐 하나가 있어야 되는 거 0이 있는 거니까 이거 좀 잘못됐고 마이너스 64의 세제곱근 이런 문제 풀려면 세제곱해서 마이너스 64 이렇게 되는 건데 마이너스 4 맞는 것 같지만 요건 뭐 실수만 구한 거죠. 요거 앞에 이제 실수라는 표현이 좀 있어야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거 좀 잘못됐고요. 10v 세제곱근 중에서 실수 세제곱근 이 부분 또 이런 거죠. x n제곱은 a 이렇게 해서 풀어가야 되는데 이걸 뭐 그래프를 이용해서 살펴봤을 때 x의 n제곱하고 y는 이꼴 a 이렇게 좀 살펴봐야 되는데 이 부분들이 n이 이제 짝수가 되게 되면 그래프 모양은 이렇게 그려지겠고 그 다음에 이렇게 n이 이제 홀이 되게 되면 그래프 모양이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 그래서 홀수 제곱근은 당연히 지금 뭐가 되겠습니까? 한 개가 되죠. 양수든 a 값이 0이든 음이든 하나가 되고 짝수일 때는 뭐 양일 때, 0일 때, 음일 때 이렇게 좀 달라진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죠? 근데 뭐 세제곱근 실수인 거 당연히 한 개 돼야 되니까 이것도 좀 잘못된 내용이 되겠죠. n이 짝수일 때 마이너스 1의 n제곱근 짝수일 때 음수 부분의 n제곱근은 없습니다. 이게 지금 두 개 다르니까 또 잘못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 36의 4제곱근 4제곱은 그러니까 짝수 형태가 되겠고 그럼 이제 4제곱해서 36대 가는 거니까 제곱하면은 뭐 6대 가는 그런 형태들을 좀 찾아야 되는 거니까 양수되는 건 뭐 당연히 두 개 이렇게 좀 찾아가는 그런 내용 5번이 좀 바른 답이 돼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뭐 거듭제곱근과 관련된 부분들 역시 또 이론 OX 문제 형태처럼 이제 출제 빈도가 좀 제법 많이 나오는 거니까 확실하게 또 정리 좀 해둬야 될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7번입니다. 좌표 평면에서 로그 함수 그래프를 대칭 이동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평행 이동을 좀 한답니다. 그랬더니 4,1을 지난다. 절차를 밟아가면서 하면 되겠죠. y는 로그 a의 x 이렇게 되는데 x축 대칭을 하게 되면 y 보고 바뀌는 거죠. 근데 마이너스 y 안 쓰고 이제 마이너스 이렇게 해서 이항시켜서 반대편을 좀 곱하게 써도 좀 되겠죠. 자, x축 대칭 이동하게 되면 y 보고 바뀌는 식 좀 썼고요. 이 결과를 또 이제 평행 이동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y는 마이너스 로그 a의 x축으로 2만큼 그러면 x 마이너스 있으면 되겠고 y축으로 3만큼 돼 있으면 더하기 3 이렇게 쓰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열심히 이제 좌표 구했는데요. 이렇게 평행 이동한 거죠. 근데 이 값이 이제 4,1을 지난다라고 생각 열심히 좀 대입하면 되겠죠? 그러면 로그 a에다가 4를 대입하면 2가 되겠고 마이너스 쓰면 되겠고 더하기 3한 결과는 2다 라고 처리해주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뭐 그럼 로그 a의 2 값이 1이다 이렇게 됐으니까 a의 1제곱은 2 이렇게 처리되니까 그냥 가볍게 a는 2입니다 라고 풀이 가능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뭐 이렇게 간만에 어이쿠 1학년 과정도 아닌데 갑자기 뭐 대칭이동 이런 부분 나왔네요. 대칭이동 이제 y보 바뀐 부분들을 이제 뭐 곱하기해서 써졌고요. 그다음에 이제 평행이동 대체해서 쓴 거죠. 자연스럽게 좀 절차를 거쳐서 평행이동 대칭이동하고 그다음에 뭐 좌표를 이렇게 좀 대입해주면 되는 거니까 그 다음은 좀 어렵지 않게 처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한 방에 처리되는 건 아니고 뭐 절차를 거쳐야 된다는 사실 뭐 이미 좀 학습 좀 잘 돼 있을
되어 있을 테니까 차분하게 대처해 가면 되겠습니다. 다음 식을 간단히 하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각변환들 부른 건가요? 그러면 저 사분면 이런 거는 이제 뭐 부를 결정해 준다 이런 부분 좀 학습이 되어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는 뭐 우리가 2분의 파이 곱하기 n 이렇게 처리돼서 이 n 값이 짝입니까? 짝수가 되게 되면 뭐 그대로 되겠고, n 값이 홀입니까? 이렇게 홀수가 되면 이제 바뀐다. 뭐 이렇게 좀 우리가 좀 정리를 해주면 되는 거죠. 홀수 이렇게 처리되면. 자, 이제 첫 번째 부분 보게 되면 사인 이렇게 처리가 되는데, 와우, 이 부분들은 뭡니까? 지금 마이너스 2분의 파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걸 뭐 4분면 형태인가요? 사인 값이 사인 좀 세타 마이너스 2분의 파이 이렇게 되면 당황스러울 텐데, 이 부분 이제 그렇게 하지 말고요. 이 값은 이제 마이너스에 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 이렇게 좀 처리해주면 되겠죠. 사인 값은 이제 각도에서 마이너스를 곱하기 주면 이제 부호가 바뀌는 거니까. 자, 그렇게 되면 이제 1사분면 형태가 되는 거니까요. 요 값의 부호는 그대로인데 이 마이너스를 그대로 좀 쓰면 되겠고요. 2분의 파이 이 부분들이 이제 홀수 이렇게 돼 있으니까 코사인 세타해서 바꿔놓으면 될 것 같습니다. 되셨죠? 그 다음 코사인 파이 플러스 세타 이렇게 처리되게 되면 파이에서 좀 더 간 각이니까 3, 4분면이 되겠고, 3, 4분면은 어떻게 되겠죠?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되죠? 그 다음에 파이는 이제 뭐 짝수 형태가 되니까 그대로 코사인 세타해서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되시죠? 근데 이게 좀 둘 곱하기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곱하기 하게 되면 코사인 제곱 세타 이렇게 처리된다 이런 얘기죠? 앞에 부분들 해결됐고요. 그 다음에는 사인 파이 플러스 세타 좀 이렇게 좀 처리된 부분들이 있는데, 역시 3, 4분면 마이너스가 되겠고, 사인 세타 이렇게 처리해서 그대로 좀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코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 이렇게 처리되어 있는데, 뭐 1, 4분면이니까 플러스가 되겠고, 2분의 파이 이렇게 됐으니까 뭐 홀수 부분 되는 거죠. 곱하기 1이. 그러면 또 다시 사인 세타 이렇게 처리돼서 여기는 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타 이렇게 처리해서 바꿔놓으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이때 이제 최종 계산을 하라 되는데, 두 번째 앞에 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그러면 여기 부호가 또 바뀌겠죠. 그러면 이제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 부분들은 그냥 1입니다라고 풀어가면 되는 그런 내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우리가 이제 뭐 이론 정리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사분면 부호, 그러니까 물론 사인, 코사인, 탄젠트, 사분면에 따른 부호는 좀 확실하게 좀 학습이 돼 있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각변환 할 때 2분의 파이 곱하기 n 돼 있을 때 그 n이 짝이냐 홀이냐에 따라서 지금 그대로 되느냐, 이렇게 바뀌어서 쓰느냐, 이런 부분들로 해서 이제 깔끔하게 정리하면 그 다음에 좀 더 수월하게 풀이 가능한 거니까 이런 부분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학습을 좀 잘 진행해 놔야 되겠습니다. 어느 제품의 광고 비용이 A만 원일 때 판매량은 식이 좀 나와 있는 거죠. 다음과 같습니다. 3,500개 이상 판매하려면 광고 비용은 최소 얼마를 써야 되겠습니까? 라고 되어 있죠. 판매량이 N인데 N이 3,500이다 이런 얘기인가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2,500에다가 더하기 500 곱하기 로그 2에 이렇게 쳐야 되는데, 이 결과 자체가 이제 판매량인데 이것이 이제 3,500보다 좀 커야 된다 이런 얘기인가요? 그래도 좀 식을 세워가면 되겠죠. 이항시켜서 처리하게 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는 뭐 그러면은 1000이 되는 건가요? 이렇게 처리가 되고, 또 500으로 또 약분하게 되면은 뭐 가볍게 또 얼마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2 이렇게 처리되는 그런 내용이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은 뭐 밑이 10이니까 2a라는 것은 10의 제곱인 100보다 크다 이렇게 처리하고, 약분하게 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50보다 크거나 같다 해서 뭐 가볍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5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니까 이 부분들이 그럼 이제 50만 원에서 답을 해가면 되겠습니다. 뭐 갑자기 뭐 광고 비용 이런 거 좀 나왔는데, 뭐 주어진 시 그대로 지금 대입하는 형태의 문제 형태만 좀 쓰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많이 어려운 거 아니죠. 그러니까 이렇게 좀 적응 연습만 좀 하면 가볍게 풀이 가능한 거니까, 이런 부분에 문장 길어진다고 해서 당황하지 말고 차분하게 대처해가면서 풀이 진행해야 되겠습니다. 탄젠트 그래프가 주어져 있습니다.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물어봤습니다. 그냥 탄젠트 그래프가 아니군요. 원래 탄젠트 그래프 지금 3x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되어 있죠. 일단 뭐 주기부터 판단하려면 주기 파이를 x 앞에 계산이 3으로 나눠야 되는 거니까, 주기가 지금 3분의 파이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일단은 뭐 첫 번째 건 좀 맞는 예론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평행이동이 좀 이루어져 있죠. 3을 좀 공통으로 이렇게 끄집어내서 보게 되면, 이렇게 좀 처리하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주어진 식에 3 나갔으니까 6분의 파에서 이제 평행이동이 되어 있는데, 일단 뭐 그래프를 좀 우리가 좀 살펴보게 되면, 탄젠트 그래프가 이렇게 기본적인 그래프 모양이 되어 있을 때 주기가 3분의 파이가 된다는 얘기는 어떻게 됐습니까? 0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가 이제 6분의 파이 이런 형태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들이 지금 마이너스 6분의 파이 0에서 이제 그려져야 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좀 6분의 파이만큼 평행이동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쪽에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가면 이제 여기가 이제 3분의 파이가 되고 0이 되겠고 뭐 이런 식으로 또 그려가면 되겠죠. 이렇게 됐습니까? 이런 형태로. 이런 모양으로 좀 그려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뭐 그랬을 때 이 부분들은 이제 원점에 대해서 대칭입니까? 이렇게 되는데 뭐 당연히 이제 원점 대칭도 좀 맞는 이론인 것 같고요. 정역은 3분의 n파이 뭐 이런 부분들이죠. 3분의 파이. 여기 또 마이너스 3분의 파이 되가는 거니까.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를 제외한 실수 전체 집합이다. 맞는 이론이 되겠습니다. 뭐 지역은 당연히 뭐 마이너스 1 때부터 플러스 1 때까지 나오는 거니까 정확히 맞는 거고요. 점근선의 방정식. 점근선의 방정식이 바로 여기 제외한 이 부분들이 돼야 되는 거니까 x 값이 이제 3분의 n파이 이런 부분 돼야 되는데 요거는 뭐 가장 기본적인 형태로 좀 나온 것 같습니다. 그죠? y는 이꼴 탄젠트 x 그래프 이렇게 돼 있을 때 그래프를 좀 그려가게 되면 이렇게 그려서 이쪽에 이제 뭐 2분의 파이 이런 형태 이제 마이너스 2분의 파이 이런 모양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주기만큼 또 이제 이동해 갈 거니까 n파이 돼서 이 부분들 우리가 이제 뭐 가장 기본적으로 탄젠트 그때 있을 때 나와 있는 부분들로 정근선이 되어 있으니까 5번은 우리가 좀 이렇게 변형된 거에 대해 답해야 되는 거니까 5번이 좀 잘못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탄젠트 그래프 그려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좀 이렇게 이론 OX 부분 할 때 이제 가장 좀 어려운 파트 부분들이 이제 이 점근선에 해당하는 거죠. 점근선 부분들 원래 주기 부분에 이제 기본적인 했을 때 주기 부분 형태 이제 주기가 이제 뭐 지금 3분의 파이 되니까 이게 절반의 형태 이제 6분의 파이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주기적으로 반복. 이게 좀 이제 평행 이동 되게 되면 이 값 자체를 이제 조금 이제 이동시켜서 이렇게 좀 답을 해가야 되는 이런 형태.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해가면서 살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탄젠트 그래프 이론 OX 질문 던질 때는 점근선 부분들을 이제 얼마나 좀 잘 찾아가느냐 이 부분들이 키포인트라는 사실 명심해가면서 학습을 좀 진행해야 되겠습니다. 삼각함수 그래프가 그림과 같이 주어졌을 때 ABC 값을 구해달라 이런 얘기인가요? 알겠습니다. 그림 봤을 때 최대 최소 이 부분들을 보게 되면 이제 이 부분들이 뭐 진폭하고 관련이 있는 거죠. 진폭. 됐습니까? 이렇게 되면 뭐 A값 부분들을 좀 알 수가 있는 그런 내용. 양수라고 했으니까요. 자연스럽게 2라고 좀 답을 해가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그래프를 보니까 뭐 주기를 좀 판단할 수 있는데 원래 주기 코사인 주기는 2파인데 이 부분들이 이제 x좌표의 개수인 b로 좀 이렇게 나눈 부분들이 이제 주기가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이 부분들이 문제에서 6분의 4가 되니까 3분의 2파이 이렇게 처리되는 이런 항목. 그렇다면 이곳에서 b 값은 얼마입니다. 3입니다. 라고 풀이를 해가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은 이제 얼마나 평행이동되어 있느냐 이런 얘기인데 뭐 그림 모양에서 쭉 보게 되면 그냥 b분의 c에서 곧바로 갈까요? 아니면 숫자를 좀 대입할까요? 뭐 일반적으로 뭐 6분의 파이를 주어진 시기에 뭐 대입해서 풀이를 해도 되는데 그냥 뭐 지금은 뭐 평행이동이 너무 깔끔하게 보이니까 평행이동으로 대처해도 될 것 같습니다. 뭐 b분의 c만큼 평행이동했습니다. 라는 얘기인데 그 부분들이 뭐 6분의 파이 이렇게 깔끔하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c 값은 6분의 파이 곱하기 b인데 b 값이 뭐 3이라고 주어져 있으니까 이렇게 곱하기 해주면 2분의 파이에서 결과를 좀 얻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습니까? 이때 ABC를 곱하기 하라. 2, 3, 2분의 파이 곱하기 했으니까 정답은 3파입니다. 라고 걸어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그래프 나와 있을 때 우리가 조금 맨 마지막에 이제 뒤에다가 플러스 D 이렇게 써 있으면 Y로 평행이동까지 관여되더라도 뭐 대체할 수 있도록 우리가 좀 학습해야 돼. 뭐 그래프 공부하게 되면 반드시 좀 출제되는 그런 유형 됐습니까? 뭐 학습 확실하게 좀 잘 돼 있겠죠? 중간에 요 A 값은 이제 진포, 그다음에 요 B는 주기, 그다음에 요 C는 이제 뭐 평행이동 이런 부분하고 관련이 있다. 됐습니까? 요건 뭐 진폭이라고 보면 되겠죠. 진폭이니까 뭐 최대 최소하고 좀 관련 있는 그런 항목들이니까 이런 내용들 좀 정확하게 좀 잘 학습해서 조금 더 이제 변형된 문제가 나오더라도 자신감 있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학습해 가야 되겠습니다. fn은 로그 값 주제인데요. 여기다가 뭐 열심히 숫자를 좀 대입해라 이런 얘기인데 뭐 로그 연산 부분이 나온 거죠. n 플러스 2분의 이렇게 처리해서 n 플러스 3 이렇게 좀 함수식을 좀 놓고 연산을 좀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문제에서 이제 f1에서부터 f2에서 나온 이런 값들을 이제 쭉 해서 어이구 근데 마지막에 이거 뭡니까? 2의 100제곱 이렇게 되는가요? 이 숫자가 좀 엄청 큽니다.
제가 좀 오타가 나온 것 같습니다. 3의 100제곱입니다. 3의 100제곱 마이너스 3 이런 부분들인데 이 부분들을 좀 계산을 좀 하게 되면 이제 대입을 해야 되죠. 대입을 하게 되면 로그 3의 처음에 이제 숫자에다 1을 좀 집어넣으면요 3분의 4 이렇게 나오겠고 그 다음에 이제 로그에서 더하기니까 이게 이제 곱하기 진수 부분에 가면 되겠죠. 2를 대입하니까 4분의 5 그 다음 대입하게 되면 5분의 6 이렇게 해서 차곡차곡 지워져가는 모양을 좀 나오간다는 것이 특징이 되겠죠. 그랬을 때 이제 맨 마지막에 대입을 하게 되면 이게 3의 100제곱 마이너스 2분의 아이고 2를 더하게 되니까 빼기 1이군요. 빼기 1 되겠고 더하기 그러니까 3의 100제곱 이렇게 처리돼서 규칙성에 의해서 이렇게 좀 지워져 가겠죠. 그럼 이제 남는 부분들이 이렇게 좀 처리가 돼가는 거니까 이거는 이제 로그 3의 3분의 3의 100제곱 이렇게 처리돼서 3의 99제곱이 되니까 99 이렇게 튀어나가고 이게 이제 답이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99가 답입니다 라고 풀어가는 그런 내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이게 지금 괜시리 뭐 겁을 떡 막 주고 이제 맨 마지막에 들어있는 숫자가 우리를 뭐 겁줘가지고 당황스럽게 만드는데 뭐 로그의 성질들을 좀 우리가 좀 이용해서 연산을 하게 된다는 얘기는 진수 파트 부분들이 곱하기나 나누기로 돼 있어야 풀이가 진행되는 거니까 지금 여기에 좀 이렇게 더하기 형태의 다항식이 돼 있는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좀 이렇게 형태로 좀 곱하기를 해서 곱하기 나누기 형태로 모양을 만들어놔야 이렇게 로그 성질을 적용해 갈 수 있겠다. 이런 부분들이 연산을 해가는 센스니까 이런 거 좀 잊지 말고 정확하게 좀 잘 처리해서 연산을 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락셈과 유신고 문제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13번 문제 이어집니다.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쭉 조제인데요. 이곳에서 최소값 B를 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함수식을 좀 잘 살펴봐야 되는데 9 곱하기 2분의 1 2의 x제곱 이렇게 처리된 건가요? 여기는 2의 5제곱, 2의 마이너스 x제곱 이런 형태군요. 숫자 구성으로 보게 되면 2분의 9에다가 2의 x제곱 돼 있고 여기는 32에다가 2의 x분의 1 이렇게 돼 있어서 이 부분들이 이제 역수 형태로 돼 있다는 부분을 좀 빨리 관찰해놔야 되겠죠. 그렇다면 역수돼 있다면 뭐 우리는 산술기업형을 떠올려야 되겠죠. 2의 x제곱 이런 부분들이 항상 양수, 역수 이런 관계가 있는 거니까 그럼 루트 2분의 9에다가 30이 이렇게 처리되면 되겠죠. 문자 부분 소거가 될 거니까 16에다가 풀리면은 2, 3, 4 이렇게 풀려가는 거니까 최소값은 24에서 결과를 좀 얻어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되겠죠? 그럼 최소값 B값이 근데 이것도 구해야 되는군요. 2x제곱은. 자, 그러면 산술기하 평균도 등호는 언제 성립하는 걸까요? 2분의 9 곱하기 2x제곱 이 부분하고 2x제곱분의 32 이 결과가 좀 같을 때겠죠? 그러면 2x의 제곱 형태가 9분의 64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2의 x제곱은 3분의 8 이런 형태로 해서 구해놓으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들이 또 a가 되는 거죠. 자, 이렇다면 문제에서 AB를 구해라 이런 얘기면 3분의 8하고 24를 좀 곱하게 해주는 거니까요. 64에서 결과를 얻어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죠? 64, 4번의 정답. 문제 형태, 그 다음에 어떻게 풀어가는지 이 부분만 결정되니까 결정하면 뭐 의외로 좀 어렵지 않게 풀 수도 있는 그런 문제의 내용인 것 같습니다. 계수들 좀 처리해주고 문제 형태, 그래서 이제 이 부분들 역수를 하는 사실들을 확실하게 밝혀낸 거죠. 그러면 이제 당연히 지수 파트 부분이니까 양되는 이런 부분들, 그러면 산술기하를 뭐 자연스럽게 좀 떠올려야 되는 이 부분들이 이제 아이디어가 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부터는 산술기하 평균에 사용되니까 이론들을 조금만 이제 적용해가면 되는 거니까 그 다음부터는 좀 일정 부분은 좀 자연스럽게 풀이 가능한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참 잘 이해되셨습니까? 문제 형태 정확하게 파악해가는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학습 진행해가면 되겠습니다. 1이 아닌 양수 A에 대하여 함수식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때 이제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라고 되는데 관계식이 주어져 있죠. 그럼 대입을 좀 해가면 되겠습니다. A의 B 자리에다가 x1 더하기 x2 더하기 c 이렇게 되는 건가요? 그 다음에는 2분의 1 fx 해주면 A의 bx1 더하기 c 처리되면 되겠고 다음에는 A의 지수를 그냥 더하기 할 거네요. bx2 더하기 c 이렇게 처리해가면 되겠습니다. 지수 법칙을 좀 적용하게 되면 A의 이 부분들을 이제 더하게 되는 거니까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B의 x1 더하기 x2 해주고 더하기 2c 될 때 c 더하기 c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여기는 A의 B의 x1 더하기 x2 더하기 c 해주면 똑같은 부분들이면 약분해서 소거가 되면 되죠. 그럼 남는 부분들은 2분의 1에 A의 C제곱 이렇게 남은 거니까 A의 C제곱은 2입니다라는 관계식을 좀 하나 가볍게 구해갈 수도 있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은 F1 더하기 F2다 이런 부분들이 되어 있는데 이게 또 24다라고 주어져 있습니까? 그러면 A의
1 대입하니까 B 더하기 C 되겠고 여기는 A의 2B 더하기 C 이렇게 처리되는데 여기 뭐 A의 C제곱이 공통으로 튀어나가서 A의 B제곱 더하기 A의 2B제곱 이렇게 처리해서 이제 24입니다 하면 되겠죠. 근데 이 값이 여기다 좀 대입을 하게 되면 그러면 A의 2B제곱 더하기 A의 B제곱 약분해서 10이고 이항식해서 마이너스 10이 처리해지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거 뭐 치환해야 되는데 치환 안 하고 그냥 풀어도 되죠. 3, 4, 12, 4에다가 A의 B제곱 마이너스 3 이렇게 뭐 곱보름 인수분해 보면 되겠죠. 그럼 이제 A의 B제곱은 3에서 결과를 얻어갈 수도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렇게 되면 이제 문제에서 이렇게 되면 결과를 얻었는데 문제에서 또 최종적으로 무엇을 풀라고 했나요? F-를 풀라고 했습니까? 그러면 이제 F-를 구해가면 되겠죠. A의 마이너스 B 플러스 C 이렇게 처리되게 되면 A의 B제곱분의 A의 C제곱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3분의 2 해서 이제 결과를 구하면 되는 거죠. 됐습니까? 주어진 정보들 정확하게 좀 잘 이용하면 자연스럽게 풀이 가능한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뭐라고 해야 되는 거죠? 지수의 성질이라고 하기에도 뭐하고, 뭐 함수 표현돼 있는데, 뭐 대입해서 어쨌든 그래도 뭐 지수 법칙이 좀 일부 좀 적용된 거고, 약분해서 이제 값을 구해가는 이런 부분들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역시 지수 방정식이네요. 여기는 이제 지수 방정식, 뭐 공통 처리한 부분들, 그 다음에 깔끔하게 되어 있겠고, 뭐 이때 이제 2의 b제곱을 t로 치환해서 봐도 되는데, 그래봐야 뭐 2차 방정식이니까 그냥 곧바로 실시해가지고 치환한 것처럼 좀 풀이를 진행했습니다. 이 부분들이 양수가 되는 거니까 양수되는 부분만 답해간 부분들이 또 센스 있게 대처한 거니까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뭐 지수 방정식 이런 부분들이 조금 연습이 돼 있다면 제가 좀 설명드린 부분들이 굳이 치환을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처리 가능한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되셨죠? 뭐 그래도 좀 연산을 좀 처리해 가야 되는 과정이니까 조금 집중력을 발휘해서 열심히 좀 복습 잘 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15번입니다. 좌표 평면 위에 한 변의 길이가 2, 그 다음에 BC가 X축의 평행한 정삼각형이다 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정삼각형이 쭉 주어져 있다는 얘기인가요? 알겠습니다. 한 변 길이 2. 그런데 이렇게 좀 수선해발 내리면 1대 루트 3대 2 뭐 이런 거죠. 이런 형태의 위치 관계다. 뭐 이런 얘기가 좀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함수식이 주어져 있고 비示할 때 B점, X좌표는 A라고까지 다 주어져 있네요. 그러면은 뭐 B점 좌표가 A, 그러면 함수라고 해주면 FA 이런 개념이라면 A점 좌표는 뭐 좌표가 하나쯤 이렇게 증가하니까 A 플러스 1, FA 플러스 1 이렇게 이런 관계가 되는 거죠. 이런 형태로 좀 되겠고 이때 이제 뭐 4의 A제곱 구하라 뭐 연산을 좀 열심히 해달라는 얘기인데 A점 좌표에서 뭐 대입을 하게 되면 2에 어떻게 돼 있죠? A 플러스 1을 대입해 주니까 A 마이너스를 대입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더하기 1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A를 대입해 주면 2에 A 마이너스 2 더하기 1 되는데 요거 이렇게 좀 좌표 차이를 구하게 되면 이게 이제 루트 3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죠. 1대 루트 3 이렇게 되었으니까 됐습니까? 재미난 형태죠. 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가 2의 A제곱 형태로 가게 되면 2분의 1에 2의 A제곱 되겠고 1은 뭐 소거가 될 거니까요. 여기는 뭐 또 4분의 1에 2의 A제곱 이런 모양. 그럼 연산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4분의 1인가요? 4분의 1에 2의 A제곱 처리된 부분이 루트 3이다. 그러면 2의 A제곱은 4 루트 3에서 좀 써놓으면 되는 거겠고 문제에서 무엇을 물어봤죠? 4의 A제곱을 물어봤죠? 그렇다면 뭐 2의 A제곱을 뭐 제곱해야 되는 거니까 4 루트 3을 뭐 제곱해주면 4의 A제곱이 되겠고 그러면 16 곱하기 3 그러면 48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답을 구해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되셨죠? 뭐 정삼각형이라는 정보가 매우 중요한 그런 정보가 되겠죠. 이렇게 됐습니까? 근데 이런 값들이 뭐 그래프에 점되는 거니까 뭐 1대 루트 3에서 이제 결국은 이제 y좌표에 있는 이 부분들의 차 루트 3입니다. 라는 뭐 이런 관계식을 좀 세워가는 건데 뭐 우리가 그렇지 않아도 뭐 이렇게 좀 문자로 와가지고 이제 치환해서 풀이를 할 준비를 좀 해야 되는데 뭐 좌표 자체를 뭐 A라고 놔야 된다라고 좀 돼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이용하는 거니까 조금 더 수월하게 접근은 가능한 것 같고요. 원래는 우리가 이제 2의 X승 이런 부분을 이제 치환해서 풀어야 되는데 뭐 곧바로 그거와 관련된 문제 풀이가 나와 있어서 굳이 또 치환하지 않고 그냥 연산에 의해서 또 풀이 가능한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좀 겁은 많이 주는데요. 문제 풀이해서 풀 수 있도록 좀 도와주는 요소가 군데군데 좀 많이 좀 내포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좀 이런 문제를 좀 풀이를 해가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뭐 정보가 뭐 A입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뭐 4의 A승 이렇게 연결되지 않아도 그다음에 좀 자연스럽게 풀 수 있도록 우리가 좀 평상시에 연습을 하라 이런 취지로 학습을 좀 진행해가면 되겠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셨습니까? 정삼각형이 갖고 있는 성질 일부 조금 사용됐으니까 그런 부분들 잘 관찰해가면서 학습 잘 진행해 가시기 바랍니다. 함수 fx의 역함수를 gx라고 하겠습니다. 이때 gx 그래프가 1과 1사분면과 2사분면에서 항상 만나도록 한다 이런 얘기. 원래 그래프로 보면 1사분면, 3사분면 이야기로 풀 수도 있는데 그냥 역함수를 구해놓고 풀어가는 게 편리하겠죠. 2의 x-1, -8 처리가 돼 있으니까 역함수를 구하면 xy 문자를 좀 바꾸면 되겠고요. 2의 y- 이렇게 처리 되겠죠? 그럼 y는 하고 정리하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밑이 2인 로그를 취해서 x 플러스 8 처리하겠고 빼기 1은 또 이항식에서 플러스를 이렇게 가면 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자연스럽게 처리해 가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뭐 그래프를 좀 그려라 이런 얘기면 로그 그래프를 평행 이동해야 되는데 x 값에다가 0 집어넣었을 때 결과는 4가 되겠고 y 값이 0 되는 좌표를 좀 찾아야 되는데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로그 2의 x 플러스 8 형태는 이제 마이너스 1 처리해주면 되겠고 x 플러스 8은 2의 마이너스 1 제곱해주면 2분의 1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x 값은 이항시키면 마이너스 2분의 15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되겠죠? 그럼 이제 그래프를 좀 대략 그려간다면 원래 그래프에서 이제 평행선 이렇게 그려가고 여기 좀 만나는 좌표들을 이렇게 좀 표시해 갔는데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2분의 15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 x에 0 집어넣을 땐 여기 4를 지난다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됐습니까? 로그 그래프 이렇게 좀 그려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이제 뭐 원을 좀 그려가는데 이 부분들이 이제 1사분면하고 2사분면에서 항상 만나라 이런 얘기면 뭐 원을 좀 어떻게 그려야 되겠습니까? 중심이 원점인데 뭐 이렇게 그려가라 이런 얘기가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반지름 자체가 여기 있는 4보다는 좀 커야 되겠고 2사분면에서 만나려니까 이 만나는 쪽보다 작아야 되는 거니까 n은 4보다 큽니다. 2분의 15보다 작습니다. 뭐 거의 곧바로 그래프를 좀 보게 되면 이렇게 좀 식을 세워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되겠죠? 이때 무엇을 구하라고 했냐면 모든 자연수 n 값을 열심히 좀 구해달라 이러면 n은 좀 뭐가 되겠습니까? 5가 되겠고 6이 되겠고 7까지 되는 건가요? 2분의 15보다 작으니까 이렇게 좀 처리해주면 되겠습니까? 자 그렇게 되면 이제 5, 6, 7 더하게 되면 11에 18 해서 정답은 18입니다 라고 답해가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에이 역함수 그냥 구하면 되는 거고요. 그죠? 역함수 구하면 되겠고 이 부분에서 지금 이렇게 뭐 만나는 좌표를 좀 찾아야 되는 거니까 이런 부분 좌표 찾는 부분들 연산 조금 진행해 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x에다가 0 집어넣을 때 y 값이 4 이렇게 좀 나온 거니까 4 좌표도 좀 찍고 그 다음에 이제 원만 쓱 그려가면 자연스럽게 풀이 가능한 거니까 중간에 좀 문장의 역함수 구한다 원과의 관계다 이런 부분들 당황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주어진 부분들을 하나하나 좀 메모하듯이 그래프를 좀 그려가면 될 것 같습니다. 두 함수 a의 x제곱 b의 x제곱 주어져 있습니다. 거기다 이제 뭐 역함수까지 주어졌네요. 역함수 hx, gx, 역함수 hx, kx네요. gx의 역함수 kx라고 한다. 복에서 오는 것을 골라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a, b는 당연히 밑이 해당하니까 1이 아닌 양수가 되겠고요. 됐습니까? 자, 0보다 작을 때 fx, gx 지수함수들을 좀 열심히 그려라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런데 이제 fx 그래프가 더 위쪽에 있을 때 a 값이 또 0과 1 사이다 라고 되어 있으면 뭐 기억 문제를 풀려면 이제 그래프 개형을 그려가야 되는데 뭐 1 지나면서 이렇게 해서 이제 ax승 그래프를 그려가면 되겠죠. 근데 이제 0보다 작은 곳에서 그래프가 이제 더 위쪽에 있어야 되는 거니까 bx 그래프는 그러면 어떻게 그렸습니까? 이런 형태로 좀 그려야 되는 건가요? bx는 그래프 됐습니까? 근데 b는 잘 모르니까요. b 값은 이제 0보다 크게 이렇게 그려도 상관없는 거죠. 당연히 이쪽 부분에서는 함수값 부분에서 ax를 더 위쪽에 있는 형태를 그려간 거니까 뭐 상관이 없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되게 되면 이쪽에서 이제 b하고 a하고 비교를 해가야 되는데 이게 이제 bx승 그래프가 돼도 되는 거니까 뭐 이렇게 1을 집어넣을 때 나온 결과가 a가 되고 여기 나온 결과가 b가 되는 거니까 b 값이 a보다 큽니다. 이런 이야기 또 위쪽 돼 있어도 당연히 맞는 그런 이유는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억에 맞게 좀 처리되어 있고요. 다음 니은은 0보다 큰 곳에서 fx가 gx보다 위쪽에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ab 값이 곱하기 해주면 0보다 작다라고 되어 있나요? 그러면은 또 어떻게 그려야 되겠습니까?
일단은 뭐 AX 선 그래프를 뭐 이런 형태로 좀 그리게 되게 되면 BX 그래프는 AB 곱하기 해서 0보다 작아지는 이게 뭐 이게 지금 A 값이 1보다 큰 거를 그렸으니까 BX 선 그래프는 뭐 이런 형태로 그려라 이런 얘기인가요? 됐습니까? 이렇게 돼 있으면은 어이구 이게 대입했을 때 A 값이 더 큰데요. 반대 형태가 될 수도 있는 부분들을 좀 생각해 봐야 되겠지만 지금은 뭐 이렇게 좀 작다 되는 부분에서 어쨌든 여기 좀 안 되는 부분이 나왔으니까 이건 좀 발레 형태라고 좀 보면 되겠죠. 발레 형태라고 좀 해서 뭐 정상적인 거 생각해 봐도 좀 말이 안 되는 거겠군요. 되겠습니까? 자, 됐고, 그 다음 1보다 큰 곳에서 hx 역함수잖아요. 와, 그러면 역함수, 디귿을 풀려면 뭐 hx 자체가 로그 ax가 되겠죠. 그 다음에 kx 자체는 로그 bx 이렇게 되는 로그 함수 그래프를 좀 열심히 그려야 되는데 1보다 큰 곳에서 이 부분들이 더 위쪽에 그려져라 이런 얘기인가요? 그러면 이제 그래프를 좀 그려가면 되겠죠. 이를 위해서 이제 로그 함수 그래프, 로그 AX, 그럼 이제 이렇게 그려가는 게 이제 로그 BX 이렇게 그려가는 겁니까? 너무 차이나게 그렸나요? 이런 형태가 좀 처리됐을 때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또 1보다 큰 상태에서 대수 비교를 좀 하라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는 뭐 이런 데다 이렇게 좀 1을 쓱 대입해주면 되죠. 이곳에는 A를 대입해야 되고 이걸 B를 대입했을 때 각각 함수에서 1을 이렇게 좀 처리되는 거니까 A, B 대수 비교를 좀 수월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그다 이렇게 되는 부분 역시 디귿도 맞는 이론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 1보다 큰 곳에서 fx 그래프가 hx 그래프, hx는 역함수예요. 위쪽에 있다 이렇게 되면 a 값 상당히 1보다 크냐 물어봤는데 이것도 역시 뭐 발레 형태로 좀 그려가야 될 것 같습니다. y는 equal x 이렇게 되는데 지수함수 a 값이 0과 1 사이면 이렇게 좀 그려가면 되겠죠? 여기가 1 되겠고 그러면 역함수 그려야 되면 어떻게 그려야 되면 와우 이런 식으로 그려야 되는 겁니까? 그죠? 이게 0과 1 사이 그래프 될 때 이렇게 되면 어휴 이건 A값이 1보다 크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성립하는 그런 내용이니까 이거 좀 잘못된 내용. 자, 그렇다면 기업 디귿이 정답이 돼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뭐 큰 틀에서 보게 되면 밑에 따라서 그래프 모양, 지수함수, 그 다음에 로그함수 그래프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부분들을 좀 점검 차원의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뭐 함수를 결국은 뭐 이것까지 다 하게 되면 함수를 근데 뭐 지혜 역함수는 뭐 한 번밖에 사용 안 됐으니까 어쨌든 뭐 지수함수, 로그함수 그래프 자체를 그려서 그래프 모양을 좀 살펴가야 되는 거니까 문제에서 나온 부분들을 또 관례도 좀 생각해야 되는 거니까 평상시에 좀 그래프 그려가는 연습을 좀 충분히 하라 이런 취지의 문제를 보고요. 연습장에다가 좀 그래프 좀 이렇게 쓱쓱 그려가면서 연습을 좀 진행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조금 복잡해지는데 정확하게 좀 설명 잘 이해하려고 여러분들도 좀 노력을 좀 기울여 주셔야 되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만한 건 18번입니다. 1보다 큰 자연수 n에 대해서 곡선, 절대값이 대해서 조금 불편하긴 하지만 뭐 그래도 뭐 단순한 로그함수 그래프인 것 같고요. y는 2 둘러싸인 경계 포함한 부분들의 xy 우두 정수인 점의 개수를 fn이라고 한다. 이때 이제 f 더하기 f3 구하라. 뭐 그래프를 그려서 점 개수가 어떻게 돼 가는지 좀 관찰을 해달라 이런 얘기인데요. 뭐 로그 그래프는 항상 이제 위를 좀 지나는 거니까 로그 그래프 쭉 그려져 가는 건데 절대값 돼 있으면 이제 음수나 부호를 양수로 올려야 되겠죠. 그래서 양수분 쭉 올려가는 형태로 해서 그래프를 그려가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때 이제 우리는 y는 2가 관심이 있으니까 1, 2해서 이제 쭉 만나는 좌표를 쭉 찾아가게 되면요. 이쪽 부분들은 그러면 얼마를 대입해주면 되겠습니까? n 제곱을 대입할 때 이제 2가 나오겠죠. 그 다음 이쪽은 원래는 이제 마이너스 2 되는 거니까 이제 n제곱분의 1 좀 대입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n을 대입해주면 1이 되는 거죠. 이쪽은 이제 n분의 1 이런 형태로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찾아야 될 부분 이제 정수점이니까 이 안쪽에 있는 정수점을 좀 찾아야 되는데 1보다 작은 곳, 0보다 큰 곳에는 정수는 없으니까 정수 이제 1부터 점 나오겠죠. 2에서 3 이런 식에서 쭉 나오면 되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경계가 포함된다라고 했으니까 대입하게 되면 즉 fn이다라는 부분들은 마지막 쭉 가가지고 이제 마지막 좌표 자체가 이제 n제곱 처리되는 거니까 y 값이 2일 때의 정수 개수는 n제곱계가 되겠고요. 그 다음 y 값이 1일 때는 어떻게 됐습니까? 1, 2 해서부터 이제 어디까지? n까지 처리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는 x 값이 이제 1일 때 y 값 0 해서 1,0도 되니까 점 하나가 좀 더 이렇게 추가가 되겠죠. 해서 개수 자체를 이제 거의 이제 공식 형태처럼 쫙 만들어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좀 거의 다 마무리가 된 것 같네요. 뭐 실질적으로 이제 겁을 팍팍 주는 그런 요소들이 있어 보였지만 우리가 뭐 자연스럽게 이제 그래프를 그리면 되는 그런 문제 유형이다. 다시 한번 좀 확인되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뭐 2를 대입해주면 4에다가 2, 6, 7 처리해주면 되겠고 9에다가 13이 되는 건가요? 해서 전체 계산 결과는 20입니다라고 풀면 되는 그런 내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제 괜시리 좀 걱정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요. 절대값 돼 있을 때 절대값 그래프 뭐 원래 이제 요 아래 부분들에서 이제 쭉 그려져 하는 모양, 그다음에 뭐 꺾고 올려서 이런 모양 됐죠. 그다음에 y 값이 2일 때 2일 때 해서 이제 이 좌표들만 좀 이렇게 찾아놓게 되게 되면 자연스럽게 접근해서 그다음 부분들을 뭐 의외로 그렇게 어렵지 않게 좀 처리되는 항목이니까 좀 제가 좀 설명드린 부분 따라가면서 좀 메모해가지고 학습 좀 하시고요. 이런 기회를 통해서 자신감을 또 얻어가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단답형 문제 시작합니다. 주어진 값을 계산하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27이라는 것은 3의 세제곱이죠. 그러면 4분의 3제곱으로 처리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원래 분수를 먼저 쓰면 안 되죠. 밑줄 쓰고 그 다음에 4분의 1제곱 이렇게 처리하니까는 그런 내용. 뭐 지수를 좀 고쳤고요. 그 다음에 지수법칙을 적용해 두니까 3의 4분의 3제곱하고 4분의 이렇게 좀 더하기 해서 그럼 얼마가 되겠습니까? 1제곱이니까 3입니다 라고 또 가볍게 풀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요, 나누기 나왔습니까? 2의 4분의 3에서, 자, 나누기는 빼기 돼야 되는데, 더하기 4분의 1을 좀 바뀌어주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또 이게 또 뭐가 됐습니까? 2의 1제곱 되는 건가요? 이것도 좀 가볍게 풀 수 있는, 점수를 주는 문제들인 것 같군요. 자, 그 다음 로그 연산을 좀 해두십시오 라고 되는데, 로그에다가 루트 5하고 더하기는 이제 곱하기 가면 되죠. 이 루트 이렇게 곱하기 해주면 5제곱 루트 5제곱해서 5 되고 그 다음 곱하기 하니까 로그 10 이렇게 쳐야 되는데 밑하고 진수하고 같아지니까 또 계산 결과는 1입니다 라고 또 풀 수 있는 그런 내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뭐 기초 이론 좀 살펴본다 이렇게 좀 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는 사인 더하기 코사인 값이 3분의 1 돼 있을 때 그 다음 값을 계산해 달라. 삼각함수에서는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 이런 부분들이 1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제공되어 있는 거와 마찬가지니까요. 주어진 식을 이제 뭐 제곱해 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곱 나오고 2배의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이렇게 얻어지겠죠. 이 부분들이 이제 9분의 1 이렇게 처리돼 가는 거니까 이항시키니까 9분의 8이 되겠고, 그럼 뭐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이렇게 처리해주면은 물론 이제 부호는 마이너스고요. 9분의 4입니다. 마이너스 9분의 4에서 결과를 얻어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가장 뭐 기초적인 그런 부분들이니까 쓱쓱 풀면서 실수하지만 않도록 좀 주의를 기울여가면 될 것 같습니다. 서술형 문제 시작합니다. 어떤 플랑크톤은 바다에서 비치는 양이 5% 도달하는 것까지 살 수 있다고 합니다. 10m 내려갈 때마다 16% 감소한다고 할 때 과연 살 수 있는 깊이는 최대 몇 미터이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뭐 비치는 양을 뭐랄까요? 그냥 A라고 할까요? A 이렇게 처리해주면 이제 10m 내려갈 때마다 16% 감소하니까 100분의 16해서 빼기 해주면 되겠고요. 몇 미터를 과연 몇 번 이렇게 좀 줄어들 수 있을까? n제곱 처리해주면 되겠죠. 그런데 이제 이 부분들이 이제 빛의 양의 5%니까 100분의 5a 이렇게 처리해서 이거보다는 깊이 자체가 어떻게 됐습니까? 깊이 자체가 좀 더 커야 되는 건가요? 그거랑 같다? 이렇게 좀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뭐 a가 좀 소거가 되겠고요. 자, 그랬을 때 이제 이 부분들을 좀 이렇게 처리하게 되게 되면 이게 이제 얼마가 되죠? 100분의 84가 되는 거예요. 100분의 84 이렇게 처리해서 n제곱 처리가 되겠고 100분의 5 처리가 되는데 아마 계산하는 부분에 8.4로 주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10분의 8.4 이렇게 좀 고쳐야 되겠죠? 됐습니까? 그런 다음에 이제 로그를 자연스럽게 취해서 그러면 로그 8.4 마이너스 로그 10은 1 처리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는 또 어떻게 할까요? 로그 5로 쓸까요? 2분의 100으로 할까요? 그래도 뭐 어쨌든 뭐 로그 5 부분들 로그 2가 주어져서 지금 고민하는 거거든요. 그래도 그냥 일단 막 써볼까요? 일단은 뭐 20분의 1로 할까요? 20분의 1로 이렇게 처리해주면 이제 마이너스 해주고 로그 20 처리해주면 로그 2 더하기 1 이렇게 처리해도 되겠군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n은 부동을 바꾸면서 1 빼기 로그 8.4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여기는 1 더하기 로그 2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죠. 자, 8.4가 0.9 처리되어 있으니까요. 여기 이제 0.1 처리해주면 되겠고 여기 로그 2가 0.3이니까 1.3 이렇게 처리가는 그런 내용. 그럼 어떻게 됐죠? 13번 이렇게 처리되는 그런 내용 됐습니까? 자, 이렇다한 이야기는 우리가 지금 이게 한 번 내려갈 때마다 이게 지금 내려가는 횟수에 해당하는 거죠. 그런데 내려가는 횟수가 이제 13번까지 내려갈 수 있겠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미터로 따지게 되면 한 번 할 때마다 10m니까 정답은 130m입니다. 이렇게 좀 답을 해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맨 처음에 이제 좀 식을 좀 세워 갈 수 있냐 이런 얘기인데 이 부분들이 뭐 이렇게 좀 줄어들어서 이제 마이너스 되는 이 부분들만 조금 이제 기억하게 되면 큰 무리가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패턴적으로 보게 되면 출제 빈도가 매우 높아서 계속 등장하는 그런 패턴이니까 처음에 이렇게 식 세워가는 절차에 대한 부분들 조금 처음 접근할 때는 힘겹더라도 몇 번 연습을 통해서 확실하게 우리가 자연스럽게 좀 식을 세워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좌표 평면에서 직선 n이 두 곡선과 만나는 점을 AB라고 할 때 AB 길이가 3보다 작거나 같게 되는 순서상 개수를 구해주십시오. 자연수라고 되어 있네요. 알겠습니다. 로그 그래프를 좀 이렇게 그려봐야 돼 가는 건데 뭐 이런 부분들이 뭐 1 집어넣으면 다 똑같이 0 되는 데다가 이건 좀 평행이동 돼 있고 좀 더 위로 올라가겠죠. 자, 그렇다면은 뭐 그다음에 0보다 뭐 자연수니까 0 이런 부분을 처리하지 않아도 되는 거니까 자연스럽게 그냥 곧바로 x에다가 n을 대입해서 로그 3의 n 더하기 m 빼기 로그 3의 n 이렇게 처리하는 부분이 3보다 작거나 같다 곧바로 처리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로그 3의 n 처리가 되겠고요. 여기는 9분이었죠? 이거 제가 왜 3이라고 씁니까? 9 이렇게 처리되어 있으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로그 3의 n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m은 이항시켜서 이렇게 좀 써면 되겠죠? 2분의 1 처리돼 가는 거니까 그럼 우변에다가 2를 곱하기 해서 6-2m 이렇게 처리해가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n은 3의 6-2m 이렇게 관계식을 좀 얻어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자, 근데 이 관계식은 하나가 되어 있는데 만족하는 자연스럽게 됐으니까 좀 찾기를 들어가야 되겠죠? 뭐 그럼 어쩔 수가 없습니다. m 값이 1입니다 라고 처리되면 n 값은 1을 대입해주면 3의 4제곱이 되죠. 이렇게 처리된 거니까 뭐 순서상 개수를 하게 되면은 뭐 이곳 부분에서 1부터 3의 4제곱 81까지 되는 거니까 81개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m이 2가 됩니다 라고 해주면 n은 작거나 같다. 2를 대입해주면 4가 되니까 3제곱이 되겠죠. 그럼 이제 9개 이렇게 나오는 것 같고 m이 3이 되게 되면 n은 작거나 같다. 3의 0제곱 1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이곳에서 이제 1개입니다. 이렇게 개수를 좀 얻어가면 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더 커지게 되면 이제 유리수가 나오는 거니까 그다음 이제 자연수 개수는 없겠죠. 그럼 이제 전부 다 합해서 개수는 이제 91개입니다라고 답해가면 되는 내용. 자, 문제 자체가 뭐 그렇게 대단한 거 아니죠? 그냥 가볍게 좀 숫자만 좀 집어넣어도 되는데 그래도 좀 포장을 좀 살짝 좀 그래프 두 개 해서 길이 이렇게 돼서 좀 화려하게 된 것 같은데 뭐 위에 값에서 아래 값 빼는 그런 형태에서 간단하게 뭐 그다음에 이거 연산까지 돼가는 거니까 뭐 간단한 이제 로그 부등식 형태다라고 생각해가면서 조금만 뒤처리를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셨죠? 다음 문제로 넘어갑니다. 이어서 살펴볼 문항은 22번 서술형 세 번째 문제가 되겠고 유신고 시험 문제의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 두 조건을 만족하는 hx의 최대값을 a라고 하고 최대값이 a 주어질 때의 x의 최소값을 b라고 해서 그 값들을 좀 계산해 달라 이런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프를 좀 그려야 되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지수되어 있는 거겠고 여기도 또 마이너스 지수되어 있는데 그 앞에 또 마이너스 되어 있는데요. 마이너스 지수된 그래프 개형이 어떻게 되죠? 뭐 지수함수 그래프니까 거꾸로 이제 이렇게 내려가는 그래프를 그려가면 되는 건데 알겠습니다. 뭐 올라가는 거에서 내려가는 거고 평행이동이 또 좀 이루어져서 뭐 그래도 대략적인 모양 형태가 되겠고 그 다음에는 또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게 좀 그렇다고 좀 이게 내려오면 안 되죠. 그래프 모양을 그려드려야 되는데 으이샤 이렇게 되는 거겠고 그 다음에 좀 마이너스 돼 있는 오른쪽 부분들은 이게 좀 대칭돼서 이제 이런 모양 형태가 되겠죠. 이런 부분들이 뭐 평행이동 또 그 다음에 평행이동 뭐 이런 형태의 개념으로 그려져 가면 될 것 같습니다. 되셨죠? 자, 그렇다면 이제 첫 번째 그래프 개형 부분들을 좀 대략 좀 그려 보여야 된다면 이건 또 어떻게 그려지는 건가요? 라고 물어본다면 일단은 x에다가 0을 대입해주면 3의 세제곱 이렇게 되니까 27을 좀 지나가야 되겠고요. 점점 뚫어 들어가는 뭐 그런 그래프형이 되겠죠. 이렇게 됐습니까? 뭐 이런 형태로 그려져가면 되겠고 그 다음 것도 요거는 건데 좀 이게 점근선 이런 부분들인데 y로 27만큼 올라가니까 이렇게 좀 점근선 형태로 이제 27 이렇게 좀 처리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는 어떤 부분을 할까요? 이런 부분들이 3의 세제곱 이렇게 처리돼야 되는 거니까 6이 되면 되나요? 6 이렇게 되면 6 이런 지점을 이렇게 지나가겠군요. 됐습니까? 해서부터 이제 그래프가 점점 위로 이제 수렴해 가는 형태로 좀 이렇게 그려져 가는 형태. 됐습니까? 뭐 특별하게 지나는 점, 그러니까 대략적인 그래프 모양을 이해하고요. 특별하게 이제 지나는 점 이런 걸 이용해서 그래프 모양을 좀 이렇게 살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그다음 이제 우리가 이제 특정한 숫자를 좀 이렇게 집어넣어 가지고 나중에 이제 그 사이에 있는 자연수 개수를 구해라 이런 얘기인데 뭐 27에 수렴해 가고 이것도 0에 수렴해 가는 거죠.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니까 27은 좀 안 되는 거니까요. 개수가 좀 많아지게 되면 이 부분들은 이제 몇 개까지 가능하겠다? 26개까지 가능하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 사이에 들어가는 부분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는 그렇다면은 좀 이 값이 또 26개가 딱 되게 하는 좀 x의 최소값을 구해달라 이런 얘기인데 뭐 이거 우리가 그래프 이렇게 올라가는 부분에서 그렇다면은 밑에 부분들은 뭐
그러면 여기서는 뭐 1부터 카운팅이 돼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 위에서는 그러면 26이 좀 관심이 있는 거죠. 그래서 26 되는 부분들을 좀 조사를 하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3의 9제곱 이렇게 뭐 9-9에서 3의 0제곱하면 1 되니까 27에서 1 빼니까 26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 26이 되는 숫자들을 좀 이제 잘 찾게 되게 되면 여기 숫자가 이제 얼마였다, 9였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아랫부분에서는 또 3의 이 부분에서 1 되는 것은 어떻게 되죠? 3의 3-4분의 x제곱 이렇게 처리되겠는데 요거는 x값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3의 0제곱 이렇게 처리가 되려면 여기가 그러면 이제 0 돼야 되니까 12가 되는 건가요? 12가 되게 되면 이제 3의 0제곱 즉 1이 되가는 거죠. 1 되는 숫자들을 이렇게 쭉 이렇게 좀 찾아가게 되면 아이고 뭐 그림이 좀 왜 이랬습니까? 그림을 좀 더 낮춰서 좀 펼쳐야 되겠군요. 이 부분들이 좀 표시가 좀 살짝 애매한데 어쨌든 우리의 숫자는 건 지금 방금 얼마를 밝혔죠? 12라는 걸 밝혔죠? 12라는 숫자가 쭉 이렇게 가게 되면 여기가 좀 1이 된다. 이런 부분을 좀 밝혀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지금 저 정수개수가 가장, 요 사이일 때는 결국은 1은 이 카운팅이 이게 좀 안 된다는 얘기죠? x 구했을 때는. 여기 이제 26 되긴 하지만 그럼 여기에서는 이제 2부터 26까지 해서 25가 되는 거고 지금 여기에서는 여기 이제 26까지가 카운팅 되는 거죠. 1부터 26까지 카운팅 돼서 26개가 됩니다. 이런 형태가 좀 언급되는 거니까 우리가 이제 26개가 되는 가장 작은 그런 숫자. 그걸 이제 B라고 좀 아까 좀 처리했던 것 같은데 그 B 부분들은 얼마가 해야 되겠다. 12가 되겠다. 이렇게 좀 알아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문제의 정답은 둘을 좀 합쳐서 38입니다. 라고 풀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프 개형에 대한 것들이 조금 이제 정밀한 부분들까지 얼마나 좀 학습이 됐냐 이런 게 좀 필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좀 약간 좀 우리가 좀 문제풀이를 좀 어느 정도 좀 개수가 좀 늘려서 뭐 경험치가 좀 쌓여야 되는 그런 문제 유형이니까 조금 까탈스러운 거거든요. 확실하게 좀 공부해야 될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일단 문제를 보게 되면 3의 마이너스 x승 또 3의 마이너스 x승 이런 형태에서 그래프 모양 기본적인 모양 근데 이제 그 앞에 또 마이너스까지 되어 있는 거니까 대칭되는 모양 이런 기본 틀을 좀 알아야 되는 부분에서부터 출발을 해야 되겠고요. 그 부분들이 좀 평행이동이 되어 있는데 일단 뭐 대략적인 모양에서 평행이동이 되어 있는 부분들을 이렇게 특정한 좌표를 좀 찾아가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래프 모양 쑥 이렇게 한 부분들 그 다음은 또 역시 이 부분들은 이제 이곳에서 x에다가 6을 대입하면 3의 세제곱해서 27-27 이렇게 해서 0 되는 거니까 이렇게 좀 특별하게 지나는 점 점점점 나중에 이제 이 그래프 개형 형태가 되어 있었으니까 27에 이제 수렴해가는 그런 모양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n을 이렇게 쭉 그어가지고 이제 요 사이에 이제 개수를 구해가겠다 그런 형태라는 판단을 좀 해가는 것이 풀의 키포인트. 그러니까 이제 맨 마지막에 가게 되면 이쪽은 이제 0에 수렴하고 이쪽은 27에 수렴하게 가는 거니까 27은 뭐 어차피 개수 카운팅 안 되는 거니까 이 사이에 이제 26개가 나오겠습니다. 라는 이런 판단하는 부분들. 뭐 대략적인 그래프 모양을 바탕으로 해서 판단해 가는 것이 풀의 키포인트가 되는 그런 문제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금 까탈스러운데 설명 잘 이해되셨습니까? 연습장 펴놓고 그래프 그리는 거에서부터 차근차근 좀 연습을 해가면 될 것 같은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유신고 마지막 문제인데 조금 까탈스럽거든요. 확실하게 좀 복습해주면 좋겠고요. 앞에도 아이디어 좋은 그런 문제들이 몇몇 보이는데 확실하게 좀 실력 쌓는 계기가 되길 바라면서 유신고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즐거운 수학의 김낙환이었습니다.